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그, 원래 오늘 영상도, 올라가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도 사람들,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근데 원래 주말쯤에 영상을 올려주면, 엄청난 어떤 대박 사건 아니면 등등 그런 걸 리얼하게 그죠? 스트리밍 하면서 틀어주면서 하면은 좀 더 감흥이 생기겠지만 그거는 지나간 거고 그죠? 지금 이종복이가 영상을 뜨는 것은 내일이 만기일이 있고 그죠? 내일이 만기일이 있고 지금 이틀 동안 지수가 변동성이 좀 나왔죠, 여러분? 그 변동성이 나온 그 점에서 바로 지금 줬을 때 생동감이 있고 나는 적중률이 더 높고 여러분들한테 아이템을 던져줄 때 실효성이 있는 아이템이 많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점을 잘 참고하시고 제목을 보면 증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 2 이게 나왔죠, 여러분? 내가 요점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중심이론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죠? 요새 영상에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 완벽하게 다 그죠? 끝내놓고 뭐 그런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이게 소리를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청자분들 항상 이종복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는 순서도 중요해요, 여러분. 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알고 있습니까? 왜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실전 투자 최고수의 길이 아니고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라는 그 방송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방송을 하죠. 우리는 타이밍을 제일 중시 여기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거를 한번 봤는데 나중에 저기 하면은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간 지금 몇 분 지났지 벌써? 선수는 실전이다. 실전은 타이밍이다. 하는 게 있어요. 2008년, 2009년 여기 유튜브에 이종복 쳐가지고 이렇게 쫙 찾다 보면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도 따라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처럼 그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만은 어쨌든 사람 알아보는 거 여러분들 능력이에요. 여기 보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이론에 관해서 풀로다가 여러분들한테 옛날 거 다 틀어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요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패스 시키고 그래서 결론은 중심이론을 강조하는 것은 변곡점 때문에 그런 거고 여러분 이 변곡점에서 추세와 패턴이 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여러분들이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간단하게 얘기할 때 변곡점에 올 때 그 전에 시장이 상승했으면 그 변곡점을 전후해서 하락하고 그죠? 시장이 하락했으면 그 변곡점을 전후해서 상승하고 하는 기본 룰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파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파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이게 지난 10월달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다 붙여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보이죠? 10월 15일 날 이걸 붙여놨는데 이게 실시간의 묘미지. 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최소한 현재의 추세에서는 중소형주가 큰 돈을 주는 것은 틀림없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를 해도
이게 영상이 30분 이상 갈 수가 있어요. 짤막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으로 얘기하는 그죠? 정통 IT 그죠? 그다음에 제약, 그다음에 화이브지, 뭐 그다음에 남북경협 뭐 등등등등 해갖고 우리가 섹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섹터를 나누는데 최근 주식시장은 보시다시피 지수가 위로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죠?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정통 섹터의 종목들이 힘을 못 썼죠. 여러분 그죠?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변곡점에 다가온 점이 있고 그들의 특징은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움직임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수소차 뭐 이런 전기차 이런 종목들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때 만약에 해외 시장이 지금처럼 신고가 랠리를 주지 않고 적당히 조정을 받았으면 저들의 주식들이 기가 막히게 움직였을 텐데 지금 해외 시장이 조정 없이 올라와 버렸죠. 그게 이제 부담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어제 만들었다면 나중에 내가 틀어줄게요. 여기 보다 보면은 나도 이걸 많이 까먹어가지고 여러분 그죠? 요거 거래량 필살기 그죠? 이 거래량 필살기를 틀어주면 지금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지금 얘기가 그리고 지금 얘기는 차별화 장세와 순환매 장세와 변동성 장세의 과도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이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쪽의 움직임이 둔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뭐 움직이는데 이 영상은 오늘 길게 가면은 내가 그 업종의 종목이나 섹터의 종목들도 다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정통성 있는 종목들이 못 움직이는 거고 반대로 최근에 정권 테마주라고 하죠. 우리가 주로 정치 테마주라고 얘기합니다. 그쪽에 매기가 붙어버린 게 그 정통성이 있는 섹터의 종목들이 둔하게 움직이는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종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섹터의 종목들은 언제든지 움직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정권 테마주,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어떤 그걸 주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식으로 종목장이 나오게 되면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제어가 됩니다. 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현재의 추세에서는 중소형주는 수익을 준다가 아니고 뭐라 돼 있어요, 여러분? 수익을 준다가 아니고 큰 돈을 준다라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 해외 시장 얘기 한마디만 해줄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해외 시장이 중요하니까 해외 시장도 조만간에 이제 한 차례 가격 조정을 예상하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식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여러분 알겠어요? 근데 이게 더 100%로 퍼펙트해지려면 금요일날 종가가 나와오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날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스트리밍을 한다면 근데 안타깝게도 일요일날 스트리밍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내 노력은 해볼게. 전 국민한테 광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은 나의 둘째 아들이 그죠? 월요일날 군대를 갑니다. 알겠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월요일날 군대를 가는데 그 슬픔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일요일날 스트리밍을 하고 1시 반까지 스트리밍을 해야 되나? 가족사 다 나오네.
그죠? 나는 무조건 군대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 큰아들 내미도 원래 몸무게가 홀쭉해가지고 방우 갈 뻔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현역 보내려고 아주 생쇼해갖고 현역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남자는 군대요. 이게 내가 구태의연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지? 미루고 공부를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달라. 여러분 좀 되게 고지식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 날은 스트리밍을 할지 안 할지 내가 장담은 못 하겠어. 이게 회원 가입하라는 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야. 진짜 우리 아들내미가 월요일 날 군대를 가기 때문에 그죠? 예. 어쨌든 간에 그것도 팔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팔자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해외 시장은 금요일 종가가 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목표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유튜브 영상 보다 보면은 해외 시장의 목표치는 많이 드렸죠. 그죠? 그거 참고하면 돼요.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에서 나한테 이제 좋은 거는 이제 마지막 거지. 그런 현상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야간 방송을 론칭했다. 여러분. 근데 얘기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야간 회원 방송을 듣고 싶어도 못 듣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딱 그때 들으라고 했잖아.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신 나는 예약이라도 해서 듣겠다라고 예약 신청해 놓고 타이밍이 딱 되면 대표님이 승인해 주면 되죠. 그죠? 근데 한 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온라인 강좌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떼돈 법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금 한 열흘 가까이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강좌는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여지없이 요새 사람들은 공부하는 것을 좀 꺼려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역으로 갈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역으로 갑니다.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그 돈을 버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지 내가 알려줄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건 실제 사례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더 좋지만 지금 방송은 그렇게 보여주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증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무엇이 중요한지서부터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스트리밍 할 때도 한번 보여줬었는데 해외 선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얘기해 준다고 하면서 요거 보여줄 때 요거 개요. 개요. 그죠? 이 개요에서 요 6가지 정도의 이런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해외 선물 개요에 이걸 보여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이걸 보여줬어요. 여기서 핵심은 변동성이에요. 여러분. 맞죠? 변동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든 해외 선물이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때 혹은 손실을 볼 때 손실의 폭 여기서 결정되는 거거든. 그 손실이 엄청나게 크게 났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하는 사람들로 얘기할게요. 먼저 내가 갖고 있는 나는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에서 손실이 10% 15% 내외의 손실로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주식이 좋다라는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버티기가 용이하죠. 그죠? 참을만 하다는 거지. 손실이 막 5% 10% 안쪽이면은 아무리 막 해도 여러분들이 버티려고 마음을 먹는 분들은 그걸 잘 버팁니다. 지겨워서 그렇지. 그죠? 근데 막 손실이 막 30% 막 40% 가고 그러면 못 버틴단 말입니다. 그리고 던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손실이 그렇게 커지면 여러분들은 그 주식을 계속 보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에서 아예 컴퓨터를 꺼버리거나 아예 주식 계좌를 열어보지도 않죠.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고 국내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어하느냐가. 내가 실제 사례로 한번 봐볼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이게 몇 분부터 했는지 모르겠다. 딱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 7월 말에서 8월 달 장에서 이 정도에서 반등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선물을 저점 매수한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못했을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비중을 많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실 금액이 큰 상태에서 이 당시에 온갖 악재들만 나왔기 때문에 이걸 버텨내지를 못하고 손절매를 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비중 조절을 정확히 하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버틸 수는 있었죠. 그죠? 그러면 한 달 개고생하고 석 달 만에 대박 터진 거잖아. 그죠? 분명히. 그지? 근데 일반적인 애들이 하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버텨? 요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여기 초보자분들 알고 있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지금 요새 날아가는 주식 중에 이거는 내가 추천한 건 아닌데 이원 컴포텍이라는 주식이 있어요. 아주 핫한 종목이죠. 여러분. 그죠?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의 타이밍을 이 꼭대기에서 만약에 물었다. 여러분 그죠? 이 꼭대기에서 물었을 경우에 얘가 2,000원까지 빠질 때 손실이 어마무시하게 손실이 발생되고 있죠. 이거 못 버팁니다. 알고 있습니까?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엄청난 손실이 났을 때는.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주식을 이 꼭대기에서 잡았을 경우에 얘가 이렇게 1200원대로 죽이는데 이거 버티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저렇게 흔들어 놓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만약에 들어가서 이런 데서 들어가서 손절매 한 사람들은 지금 잠을 못 잘 거리 아마? 아시겠습니까? 근데 얘는 이렇게 간 거지만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신라젠이나 이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이 주식도 만약에 여기서 물린 분이 이거는 손절매를 먼저 한 사람이 오히려 리스크가 없었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만 얘기해 볼까? 이 주식은 추세가 하락 추세잖아. 그지? 그죠? 근데 아까 그 자스근 여러분 아까 이 자스근 바닥을 치고 시세를 분출하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여기 유튜브 보는 사람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이 자스근 바닥을 치고 시세를 분출하다가 죽여버린 거잖아. 그죠? 이런 걸 구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도 박수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좌우지간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이렇게 매집형 패턴이 내가 이건 여러분들 꼬시는 게 아닙니다. 매집형 패턴이 어제 잠깐 봤을 때도 60개가 넘었고요. 60개가 넘었고 4차 산업 관련주, 제약주, 그죠? 남북경협주도 한 번은 움직일 거니까 저런 종목들까지 합치면 지수는 변동성이 되게 세게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시장은 되게 불안불안한 느낌을 받는데 도대체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뭔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봤겠지만은 요새 지수 막 흔들릴 때 제이시언 시스템 이거 쫓아간 사람만 물렸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손실도 없죠. 그죠? 이거는 기간이 좀 짧아요. 이건 기간이 좀 짧습니다. 뭐 어쨌든 내가 요새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말의 요점은 알겠죠, 여러분? 말의 요점은 알겠죠?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작업을 하는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뭔가 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식은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 자, 요새 내가 여러분들한테 괜찮게 얘기했던 주식들은 지금 지수가 이렇게 흔들려도 세게 안 빠지죠. 이건 올릭스는 오늘 4만 원까지 가다가 밀리고 있잖아. 봐봐. 그죠? 매지온이 급락하면서 올릭스의 영향은 좀 받는 거고, 여러분. 그다음에 요새 추천한 게 AP 시스템입니다. 이종복이가 추천한 게 AP 시스템이었어요. 얘네들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죠? 그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얘기했었죠, 여러분. 일진 머티리얼은 60일선 언저리까지 왔을 때가 잘하면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도 거래량 잘 봐야 됩니다. 뭐 등등등등. 주식은 주식대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대신 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해외 시장이니까 한번 봐봐. 이제 해외 시장. 근데 이거 너무 짧게 얘기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죠? 변동성 제어 얘기하다가 말이 저쪽으로 넘어갔죠, 여러분. 변동성.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우리 자식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 글씨가 여러분들한테는 잘 안 보이겠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계좌 만드는 법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알려주죠, 여러분. 아주 그냥 초등학생 수준으로 알려줍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지만, 여러분, 이렇게도 알려주지만, 자, 보세요. 이제 해외 시장으로 가봅시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 그죠? 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 영상을 6월 중순 때부터 주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조만간에 한 차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암시해 준 게 7월 중순 타이밍쯤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이 나스닥 시장이 상승 쐐기형 패턴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 뒤에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9월 달도 나스닥 시장이 조만간에 한 차례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스닥도 조만간에 한 차례 정도는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상태에서 자, 중심이론 변곡점을 갖다 대면 30.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27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32일. 그래서 여기 보다 보면 27일째 되는 타이밍에 이종복이가 스트리밍을 했든 뭘 했든 나는 지금 회원들한테 추세적으로 아랫방향을 얘기를 하고 있다 하면서 인버스나 아니면 국내장 먼저 매도 친 사람들 타이밍 못 맞추는 초짜들이라고 하면서 막 스트리밍 한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러면서도 나도 해외장은 아랫방향으로 보고 있다 하면서 내가 얘기해 준 게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이 중심이론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대로 여러분들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스닥 시장의 최대 유효 기간을 보면 37일이고 얘들이 꺾이면서 빠진 때 걸린 시간이 대략 40일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은 얘들이 아무리 버텨도 아무리 얘들이 많이 버틴다 해도 빠르면 이틀, 그죠? 늦으면 7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을 만큼 중심이론을 내가 널리 만천하에 알려준 겁니다. 근데 밑으로 빠질 때 얼마큼 빠지느냐 막 이런 것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중심이론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내 스스로가 좀 억울할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런 걸 너무 퍼펙트하게 얘기하니까 이런 거 흉내내잖아. 시황 얘기하다가 언제쯤 되면 빠질 거다, 언제쯤 되면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가 여러분 일목균형표 전문가들도 지금 많이는 없는데 일목균형표 전문가들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는 못했던 얘기들이에요. 그 얘기가 여기 유튜브 사람들 알겠어요? 왜냐면은 일목균형표는 대등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일목균형표라는 것은 변화일이 정해져 있어요. 뭐 9일, 뭐 16일, 뭐 40 며칠 해가지고 그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8월 초에 급락할 때는 일목균형표 하는 애들이 그 일목균형표 갖고 영업 많이 했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대등 수치에 걸리지 않을 때는 못 찾아내는데 이종복의 중심 이론은 그것까지 다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따라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2007년도 배워야 산다 해서 거품 물었던 걸 다시 틀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때 그 당시는 그런 얘기 할 줄도 몰랐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따라하잖아. 100% 내 거 보고 베꼈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공부했을 수 있다라는 정황 증거는 되죠, 여러분. 그래서 계속 내가 그 얘기를 하는겨. 타이밍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타이밍은 누구한테 물어봐라? 타이밍은 나한테 물어봐라. 알겠어요? 파생은 하루에 오차만 나와도 당모가지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이건 실시간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어제 내가 야간 회원 방송했습니다. 근데 어제 야간 회원 방송했는데 대부분 파생하는 사람들 어제 나스닥 매도 쳐서 반대 매매 다 나갔고 대참사 다 났죠. 무조건 매수였다니까. 어제 나스닥은 무조건 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종복도 어제 매도를 줬어요. 알겠어요? 이종복도 어제 매도를 줬는데 내가 준 매도 지점은 요 고점 지점이었어요. 여러분, 요 고점. 여기. 11시 40분에 타점을 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11시 40분에 왜 타점을 줬느냐? 그게 중심이론 변곡점상 거기가 첫 번째 타점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어제 야간 방송을 할 때 내가 가장 완벽한 타점으로 얘기한 것은 2시 이후였어.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특히 해외 선물 장난치다가 깡통 차고 인생 맛간 사람들 잘 참고하라고. 그러니까 야간 방송을 9시 30분에 함과 동시에 오늘 주간급등 야간장 필살기 입각해서 방향은 상방인데 이종복은 나스닥 시장이 크게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지 않고 적당히 올라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보면 8,33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근데 뭐 올라갈 폭이 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거기다가 어제 야간장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해외 시장에 비해서 약했죠. 아,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지? 내가 오늘 진짜 큰맘 먹고 해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해주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눈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해주는 거고, 이 영상을 보고 회원가입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런 거라도 알으라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고, 반드시 강조할 들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제 우리나라 야간장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어제 우리나라 야간장인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죠? 미국 시장은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라간 게 약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시장이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때도 얘들은 급등했던 게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었던 거예요. 맞죠? 어제 야간장, 어제 뭐 7시, 8시부터 10시 사이까지는 미국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폭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축소시킨 거지 이건 하락을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제 우리나라 야간장은 하락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게 야간장 필살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야간장 필살기상,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상, 미국 시장의 목표치상, 미국 시장, 해외 시장은 강세를 주는데 우리나라는 약하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 타점이 딱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중심이론 변곡점으로 들어가면 2시 타이밍, 중심이론 백전백승 필살 지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 트럼프처럼 자랑은 안 하죠. 이종복은. 이건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레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제 타점을 너무 일찍 잡았다면, 너무 일찍 매도를 봤다면 다 반대 매매에 깡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최대한도로 그 맥점을 잡고 들어갔을 때는 버틸만은 하죠. 여러분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지없이 3시 50분 4시 사이에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은 나스닥 시장 보세요, 여러분. 삼각형 패턴이 하락쇠기형 패턴으로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주는 건 세게 들어주기는 쉽지는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밀려봤자 세게 빠지지도 않지. 요까지만 내 힌트 줄게. 그리고 나중에 결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상황은 우리나라 주간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요까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변동성.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쳤을 때 나스닥이 8,300으로 올라갈 때 반대 매매가 나갔거나 무서워서 손절매 할 수도 있었죠. 그 변동성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런 기술을 배워야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제어할 수 있어야 되네. 이런 걸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 들어간 사람도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 어제 우리나라 그죠? 장중에 움직임이 좋았을 때 여기서 저점 깨진다고 매도를 치니까 반대 매매가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노마크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수 시그널이 나왔어도 대표님은 매수 시그널 나왔어도 매수 추천을 안 한다. 막 이런 얘기 다 해줍니다. 아시겠어요? 이걸 먹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해외 시장이 왜 조만간에 변동성이 나오고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라고 얘기했는지는 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내가 레알을 보여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나의 목소리를 보면 엄청나죠? 저 사람이 일요일날 밤샌 사람 맞아? 그죠? 근데 월요일날 온라인 강좌했죠? 어제 새벽 3시 34분까지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세를 같이 봐줍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근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거 화면 보이나? 여러분? 화면 보이죠? 이런 노력을 해야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모든 얘기들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기 회원가입하고 대표님한테 예약하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미리 얘기해주면 이 제목이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교육 자료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미리 준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간 회원 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고 하면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는 실전 매매 최고 수익일 야간 방송 이렇게 제목이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돈을 벌고 싶으면 이 정도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까지 노력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노력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력은 내가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요? 말귀를 알아듣고 엔터만 치면 되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엔터만.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래, 그 말귀를 알아듣기 위해서 이걸 해주는 거라는 거죠. 여기 유튜브 분들 내 말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세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권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이제 며칠 지나면 또 나오는 거고. 자,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도 간단하게는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아까도 여기 보여줬듯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0일이고,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75일입니다. 이게 75 변곡점이잖아. 2, 3년 전에 이종복이 알았던 사람들, 이게 이종복한테는 정해져 있는 변곡점입니다.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며칠 빠졌나 보세요, 여러분. 75일 빠진 지점이 여기죠, 여러분. 76일째 바닥 나왔잖아. 여기 유튜브 사람들. 이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거품을 물었던 거야. 괜찮다고, 여기가 기회다라고. 이해가 돼요?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이 저점을 기준으로 지금 며칠 올라가고 있습니까? 67일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70변곡에 걸리면 3일 지나면 조정은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75가 되려면 8일이 지나면 어차피 조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나는 이런 걸 가르쳐 주잖아. 봐봐, 급이 다르지. 그냥 개념 없이 어디 잘 맞지도 않는 것 같고 무조건 하방 얘기하고 생쇼하다가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지랄하는 놈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 여러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이런 건 안 가르쳐 주잖아. 그냥 자기가 잘난 거잖아. 그지? 원래 하방 보는 놈들이 다 그래. 잘난 것도 없으면서. 여러분, 나는 다 이렇게 까서 알려준다니까. 이렇게 알려준다니까.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못 잡는 거죠. 왜? 변동성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면 딱 봐도 딱 그 시점이 맞죠? 이게 여러분들 내가 언제부터 얘기해 준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 흔들려도 이게 무서운 조정이 아니야. 다시 올라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장담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 그게 에이펙 정상회담 직전. 그게 11월 17, 18일이었잖아. 그죠? 날짜를 봐봐. 딱 아다리가 맞지? 유튜브 보는 분들, 여기 유튜브 보는 분들, 그죠? 날짜가 기가 막히게 맞잖아. 근데 그때 해피리면 에이펙이 딱 대기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에이펙 때문에 지수가 그때까지 안 빠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심이론 변곡점과 추세 패턴상 그때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패턴이었다는 거지. 그걸 언제 얘기해 줬다고요? 여러분,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얘기해 준 거잖아. 요 지점에서 얘기해 준 거잖아. 요 지점에서. 여기서 20p 올라간 겁니다. 지수. 근데 좋은 얘기 하나 해줄까요? 변곡점을 제끼고 좋은 얘기 해줄까요? 좋은 얘기도 남겨놔야지. 또 구독 열심히 누르고 좋아요 열심히 누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두서없이 좋은 얘기 많이 얘기한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틀 전 영상 그거하고 지금 지지와 저항, 그게 가만있어 봐.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걸 빨리 잘라야 되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이틀 전 영상 쪽에 보시면 요거 11월 11일 날 분차트 매매 기법 해가지고서 지수 밴드 얘기해주고 요거 얘기해준 거 기억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고점에서 빠졌고 진짜 요 281점대로 오면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올라가려고 하다가 밀리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올라가고 막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 넥라인 기준점이 284자리라는 얘기 해줬죠. 자, 여기 저점 찍고 284까지 갔다가 284에서 지금 또 밀리고 있는 거 아니야.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내가 왜 파생이 정확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시간 없어요. 증권 역사상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또다시 다가오고 있는데, 뭐 요점 정리는 아까 해드린 거, 그 다음에 주식하는 분들 매집주 널렸다. 너무나 좋은 주식이 너무 많다. 주식하는 분들은 예약 없어요. 그냥 가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파생은 백전백승. 나는 진짜 백전백승 무조건 매겨줍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서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거나 막 그러면은 대책이 없지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는 거야. 야간 방송 시작하고 문자 다 찍어주고 저런 식으로 리딩 다 해줍니다. 그렇지만은 야간 회원 방송은 지금은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거시기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요 구간 잘 넘어가시고, 아시겠죠?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종가를 가지고 향후의 주식시장을 보는데, 이제 향후의 주식시장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을 때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지수 세팅 딱딱딱 해주면 되니까, 그죠? 아직도 안 늦었으니까 강좌 듣고 회원 가입하라, 뭐 이런 얘기까지 같이 했다라고 보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네 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방송에는 네 가지 정도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비서실장 연락처는 마지막 화면에 놓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은 물 들어와 있습니다. 야간 회원 방송이 물이 더 많아요. 훨씬 더 강력한, 그죠? 예, 물이지만은 주간도 소외받지는 않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